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67%로 2주 전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하며 25%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또 나왔어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고치인 67%를 또 찍었습니다. 2월부터 7주 연속 지금 상승 국면이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 계속해서 벌어져 있는 차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국 어디에서도 앞서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구 경북 얘기를 앞서도 잠시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에 대한 공천 갈등 얘기라든지, 뭐 경북지사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해서 그렇지 계속 시끄러운 지역인데, 대구에 지금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대구도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우리 김한 기자가 대구를 다녀왔어요. 네. 한겨레 20일 이번 주 표지 기사 내용 때문에 취재를 갔다 왔는데 너무 기대된다. 대구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청년 213명에 대한 정치사회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한 5-6명 정도를 심층 인터뷰, 표적 인터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대구의 기초 의원들 중에 이제 민주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명에 대한 또 이제 현 정치, 그러니까 현 정세 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대구 청년들은 실제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구 정치의 내부자지만 한 번도 중심은 가본 적이 없는 이 정치인들은 또 대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표지 기사로 썼습니다. 앞서 근데 갤럽 조사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뭐 MBS 조사라든지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나오는 게 전국 단위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대구 경북에서조차 동률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온다. 대구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김한 기자를 비롯한 한겨레 22일 취재팀이 가서 체크한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것이요.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진보정당의 30명의 의원들, 또 출마 예정자, 기초의원 등등인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보수당이 압도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이제 답한 사람이 70%예요. 너무 압도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와는 달리 중앙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압승이다. 그러니까 대구는 변하진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 조사를 했을 때는 김부겸 의원 출마 가셔야 되기 전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부겸이 나오면 다르긴 한데 김부겸이 나와도 쉽진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갤럽 이런 거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응답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응답을 안 해버린다. 근데 나 이번에 진짜 민주당 찍어야겠다. 막 골백 번 다짐하고 투표소 가면 그냥 국민의힘 찍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대구 분들이 착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가 너무 잘못했고 이 사람 뽑아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나중에 딱 그 결정적으로 표를 찍을 때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냥 얘 한번 봐줘야지. 누가 봐주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러면 안 되는 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막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좀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쓰라리고 찢어져도 사실은 올바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한 번 더 때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는 좀 따끔하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 지금 대구 공천이나 경상도 공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걸 좀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누구를 갖다 대도 우리는 무조건 이길 테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공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하면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도 안 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지방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원 조차들을 못 받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역 정서라는 것은 뭐 사실 저희도 지금 서울에 앉아서 방송을 하면서 대구의 정서를 뭐 100%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취재를 했던 것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정치하는 것하고 뭐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으로 정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다른 아니에요. 일이죠. 그러니까 정당 소속 정당 자체가 권력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 때 그거를 받고 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니는 왜 그 당이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네, 민주당이면 니는 왜 그 당이냐. 저는 그 얘기 저도 대구에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의 그 파란색 점퍼를 입거나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면 뭐 그런 거예요.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크고 했을 때 어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애는 괜찮은데 왜 그 당에 가 있냐. 아,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그 얘기를 거예요.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어른을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예, 불가능하죠. 이게 뭔가 이게 불가능한 어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대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구의 보수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지역의 보수성이라는 거, 아 나는 안보가 중요해, 나는 기업 뭐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보수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의 보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을 찍으니까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행위는 내가 보수적이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배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일종의 정체성으로서의 약간 보수가 정서와 있는 거죠. 정체성. 그래서 유승민 그래서 의원이 배신자. 제목이 저거구나. 그게 너무 한겨레 세구나. 20일 제목이 대구의 체념을 묻다요. 네. 너무 멋있네. 그러니까 저 정서가 저희가 이제 포착한 정서는 이번 선거에도 국민의힘이 망해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청년들도.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안 망할 거다. 가서 찍을 네. 때 달라질 거다. 달라질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6년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그때 국회의원 됐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또 40% 넘게 그랬었죠. 표를 받았는데 그때와 같은 기적은 사실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아니,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게 이제 김부겸이 김부겸이라고 때- 하는 인물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부겸이 같은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렵다가 56.6%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부겸,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새삼 김부겸 의원의 총리의 대구에서 위상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에서 부산에서는 그래도 노무현이 인물이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아직까지 윤석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이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김부겸은 인물이지 이런 정도까지는 위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 만났던 이런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분들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안 나오면 김부겸 후보 안 나오면 다시는 대구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30년이 걸린 거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도 30년을 그 뭐랄까 그쵸. 그 저기 저 마른 행주에 물이 적셔 들어가듯이 예. 그 30년을 해서 겨우 지금 겨우 눈길을 예 그리고 보이고. 지난번 총선 때였나요? 아니면 대선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전국 단위 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의 칠성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전통시장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막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쓴소리. 싫은 소리 할 때 그때 김부겸 전 총리가 아재요라고 하면서 했던 그 사자구가 있습니다. 아, 나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인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김부겸이 만약 이번에 안 된다면 지금 다시 김부겸 넥스트는 대구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없죠. 없죠. 민주당 계열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대구 쪽에서 이제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진짜 고민은 뭐냐면 아까 노영 변호사님 한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김부겸이 나오면 주호영 정도가 나가지 않으면 승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 주호영이 어쨌든 김부겸을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예.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진숙을 넣던 최은석을 넣던 최은석. 누굴 넣으면 이거는 야 이번에는 그러면 치아부자 이 정서가 되면 어떤 게 작동하냐면 투표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빙으로 가는데 그래도 박빙이고 뭐 박빙 열세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못 이긴다.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 현역 정치인들하고도 여론조사를 했고 아까 말한 대학생들을 했던 네. 부분들도 보면 청년 213명입니다. 대구 지역의 3개 대학에 있는 청년들인데 정치 성향 분석을 보면 중도가 30.5, 진보가 20.2, 보수가 22.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네요. 편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정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53.5, 네. 국민의힘이 21.6, 민주당이 19.7. 젊은층은 아직은 이렇다는 건가요? 네, 근데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국힘. 그러면 그럼 다시 국힘이 국민의힘이다. 70%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이들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00년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원전인데 이들은 대구에서 살고 경북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다른 당이 당선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살면서 그러니까 생애 체험에서 민주당이 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구 경북 쪽에서만 살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태어나서 그 쭉 울산에 살았으니까 울산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늘 그쪽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아빠랑 예를 들어서 아빠랑 뭐 고모부랑 막 싸워. 생각이 달라. 아, 저 둘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근데 그 둘 다 똑같은 사람 지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이 둘만 그런가? 아니 할아버지랑 아빠도 생각이 달라. 근데 둘 다 지지는 국민의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 바뀐다 이 동네는. 그래서 저희가 체념이라는 제목을 뽑은 이유가 그럼 어떡할래? 점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청년들의 상당수가 난 떠나야 된다. 동네를 떠나. 떠날 거다.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청년 유출 전국 1위입니다. 1위죠. 그러니까 예. 20대 청년 유출 그래요. 전국 1위고, 그러니까 지역 내 생산 순위로 따지면 대구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렇죠.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이름하는 도시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낮은 수준. 그렇습니다. 큰 예. 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를 보면 대구에서는 한 번도 정치가 효능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뭐 언론 대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만나면 야 경기도 가면 보육 정책이 이렇고 서울은 교통 정책이 이렇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너 민주당 물들어서 가짜뉴스 버틴다 그런다. 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행정이 그렇게 바뀌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립돼 네. 있는 진짜 게 확실히 체념이구나. 느껴져요. 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김부겸 전 총리가 나가서 당선이 되면 헌정사에 이제 민주당이 대구시장이 되는 게 처음이기도 처음이죠. 한데 네. 더 벅찰 것 같아요. 저는 눈물 날것 그래서 같아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 세 가지가 갖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 함의가. 그래서 진짜 만약에 대구 영남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능력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누가 돼야지 잘 될 것인가만 보시고 차라리 표를 좀 주시는 게 전략적인. 맞다. 근데 대구에서 투표 요인 중에 제일 낮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나? 능력이요. 능력. 능력이 투표 요인으로? 뭘 보고 투표하냐라고 그냥 인물만 하는 보고 거에서. 판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당? 당이랑 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같은 사람이 안 나올 거라는 것도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막 잘해서 대구 사람들이 아 그래 일 잘하니까 민주당을 찍어볼까 이렇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이라고 하는 예외적 인물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쪽은 그러니까 제가 모든 청년들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정말 막대기나 강아지가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고 다 된대요. 된대요. 막대기나 그래. 강아지가 나고. 그 표현을 실제로 쓰셨는데 네, 그 질문에. 네, 질문에 마지막 질문으로 근데 서울 사람들은 대구를 비난할 때 막대기나 강아지가 나와도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막대기나 강아지가 동의한다 나와도 그러죠. 된다고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기억나게 제가 살았던 지역이 울산이니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뭐 나라가 망해도 나는 국민의힘이다라고 했던 아주머니. 그분이 이제 울산에 있는 시장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보죠. 그 당을 계속 뽑아가지고 당신의 삶이 나아졌느냐? 나아졌대요. 안 나아졌는데.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 실은? 그러면 어떤 게 나아졌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 그냥 좋대. 근데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싫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 뭐라고 이렇게 경쟁의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제 취재 내용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네. 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전 민주당 지지해요. 아 근데 투표 안 해요. 내가 찍어 뭐요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체념. 근데 이 벽을 깰 수 있냐? 이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체념과 냉소에 가득 찬 사람들만 만나니까 서울 간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올라온 대구 경북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전화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득을 생각해요. 해줘야 예를 들면 되는구나. 지금 투표하는 날 내려가줘야 돼. 투표하는 날 내려가서 투표하시라고 하고 같이 투표해줘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이랑 경기도는 시장을 바꾸고 도지사를 바꾸고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구만 이게 뭐냐? 이 바꿔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투표하면 바뀌는구나. 이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옹벽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기회 사실 뭐 전 정권이 뭐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이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 대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겨레 21에서 이번 주 네. 취재를 했고 표지 기사로 나가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생각나요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으로 들어갔으면 물론 거기도 아는 사람 많고 친한 사람 천질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뭐 6선 7선이 뭐예요. 계속 했을 거다. 원래 네. 그쪽에 계시다가 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군요.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67, 잘못하고 있다 25.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계에 긍정적이다 40,
부정적이다 28,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9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향후 1년간 대한민국 경제 좋아질 것이다 37, 나빠질 것이다 33, 비슷할 것이다 25. 이유는 경기 살림살이, 잦아든 낙관론, 환율, 유가 불안정, 코스피 급변동, 전쟁 영향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다 84. 남성 5, 60대 이렇게 특히 고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조사가 됐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습니다.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해야 한다 30. 진보층에서 70, 중도층에서 58%가 파견에 반대했고요. 보수층은 찬반이 양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평가율하고 정당 지지도는 제 기억에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갤럽 기준으로 국힘은 20%였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MBS가 17% 찍었었고 예. 이번 주도 20%. 그러니까 그 낮은 지지율의 고착화가 계속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게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네. 근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엇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질 것이다 37%, 뭐 나빠질 것이다 33, 그저 그럴 것이다 25. 그래서 이게 가장 항목별로 보면 지금 정부나 여당 면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이 그 향후 경제 전망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은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전쟁 영향을 최근에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반도체 좋고 그리고 주가도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고 다 좋은데 확실히 바닥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다녀보면 확실히 네. 이 서민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정부의 딜레마도 바닥 경기는 제일 밀접한 업종이 누가 뭐래도 부동산 경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건설이나 뭐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그 인부들부터 임금이 쫙 돌기 시작하면서 그냥 바닥에서 도는 돈은 그게 제일 효과가 빠른데 어떤 제조업보다도 이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이 꽤 될 겁니다. 이게. 상세히 조금 살펴보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대구 경북이 63%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21. 그다음에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가 69. 7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22.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가 66. 못하고 있다가 21. 그다음에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는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0. 가장 지금 다른 데는 대체로 다 20%대 60%, 70%까지 벌어져 있는데 20대가 상당히 붙어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입니다. 부울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32, 18세에서 29세 사이가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2.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만 압축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김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그 실제 민심은 여론조사상에 안 잡힐 가능성이 사실 있죠. 지금 이제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 얘기를 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쪽팔린 상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대구에 왜 이러냐 대구에다가 뭐 이런 정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TK랑 부울경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은 좀 한다. 이 정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매주 말하자면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는 어떤 발표들 이런 걸로 이제 끌어내고 있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이제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를 할 때 주식
그 매매 대금 들어오는 문제나 이런 거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니까 실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가 저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거에 반응해 준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 효능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또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그런 이제 행정적 장악력, 뭐 일머리라고 소위 부르는 네.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임기 내내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뭐 높은 지지율 이런 게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TK도 그렇고 부울경도 그렇고 그동안 여기서 뭐 민주당 찍으면 되냐 뭐 찍어서 뭐해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TK나 특히 이제 PK 일부 지역에서도 야 그거 뭐 어차피 내가 찍어봐야 안 될 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가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 실제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TK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뭐 비슷해요 보는 네. 하는데 실제 그러면 투표소 들어가서 어떻게 할 네. 거냐. 근데 이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거가. 선거가 선거가 D 너무 많이 마이너스 남았어요. 75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진표가 완성이 돼야 되고. 대진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너무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정현 위원장의 의지대로만 되면 민주당의 승산이 꽤 있을 거다. 적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예. PK는 뭐 많이 네. 이기는 데가 많을 거고 이제는 대구시도 좀 뚫리는 거 아니냐. 근데 선거라는 게 사실 막판 결집이 어느 네. 쪽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실제로 돌아가는 게 이 정도 정말 국민의힘이 막 나가면 네. 대구 시민들께서도 한번 회초리를 제대로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